다음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뒤엔 연락한 적 없다던 얘기와 달리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기록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락이 오갔는데요. 민감한 시기에 무슨 내용으로 왜 연락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은 모두 40차례입니다. 2020년 9월부터 10월 사이 한 달치입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입니다. 첫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나온 날,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3차례 통화와 1차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연락은 이틀 뒤인 조사 당일까지 20번 넘게 이어졌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잡힌 다음 날과 이튿날에도 3차례 통화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다음 날에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이 한 달간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는 모두 40차례, 이 중 25번은 김 여사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내용으로 통화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전화를 받으라고 했고 그 뒤 모르는 번호로 김건희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MBC에 김건희입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통화 당사자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다고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고발건과 관련한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실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40차례 통화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MBC는 대통령실에도 김 여사가 이종호 전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주식 거래와 관련한 내용의 통화가 맞는지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음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의혹 관련 주요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이 명태균 씨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에선 수상한 돈 거래 내역이 또 불거졌는데요. 국회의원 시절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의원 월급의 절반을 명 씨에게 매달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 재보선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명태균 씨와 수상한 돈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김 전 의원 월급에서 매달 얼마씩 명태균 씨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 계좌 추적에서 올해 2월까지 1년 반 동안 9천여만 원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명 씨가 김 전 의원 월급 절반을 가져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음성 파일과 회계 내역을 공개하며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명 씨에게 매달 건네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이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회계 책임자 강모 씨가 자기 돈 9천만 원을 선거 비용으로 썼다길래 그 돈을 갚아줬을 뿐이고 그 9천만 원이 명 씨 측에서 나온 돈인지는 나중에 알았다는 기존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명 씨에게 직접 돈을 건넨 적도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재보선 당시 명태균 씨 덕에 공천을 받은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재보선 때 김 여사나 윤 대통령이랑 소통을 하면서 의원님 공천에 힘을 쓴 건 맞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대선 때 자기가 많이 도왔다 그런 얘기는 늘상 하고 있는. 실제로는 내 선거에는 별로 기여한 게 없고. 명태균 씨 때문에 공천받았다는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지. 다만 명 씨로부터 이런 얘기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선 때 여사님이 뭐 고맙다는 문자를 줬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 그 문자인지 이모티콘인지 하여튼 이모티콘? 뭐 감사하다는 표시를 받았다. 또 김 전 의원 본인이 김 여사와 평소 연락하는 사이인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여사랑 평소에 통화하거나 문자하거나 텔레그램 하는 사이신가요? 내가 공천 관계자 같으면 뭐 되는데 네. 실제로 뭐 내가 뭐 여사님이랑 무슨 헌법을 만들자고 그러든지 땅을 바다로 만들자고 그러든지 그러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명 씨는 김 전 의원 세비를 절반 가까이 받았는지 묻는 MBC 질의에 거짓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법원이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노리고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을 돈 받고 대신 써주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으로 대필업체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단돈 5만 원, 인생의 결과값이 바뀔 수 있다. 한 반성문 대필업체의 광고 글입니다. 검사, 판사님이 신선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는 읽는 이에게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락해봤습니다. 질문사항 보내드리면 그거 작성해서 회신 주시면 그거 보시고 변호사님이 작성하세요. 변호사무실에서 반성문 쓰는 곳은 저희밖에 없을 텐데요. 단 하루면 됩니다. 완성본은 오늘까지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한부에 5만 5천 원, 많이 하면 깎아줍니다. 50부 하시면 정상가 275만 원인데 저희가 4만 4천 원씩 측정해서 진행 가능하실 것 같아요. 220만 원에. 5부부터는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5부 이상 하시면 저희가 재범방지 서약서를 서비스로 제공해드려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반성문 대필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이 연락한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과 반성문 대필업체에 법률 자문을 한 변호사 1명입니다. 징계 사유는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반성문 대필을 정당화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형사사법 절차에 혼선을 줬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법률 문서가 아니라 감정을 기록하는 문서로 누가 써도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처음이라 막막해하는 사람들을 돕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징계가 결정되면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반성문이 형량을 줄여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진지한 반성을 감형 사유로 삼고 있어 반성문 대필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성 판단도 엇갈립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적도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대필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변호사협회의 조치를 계기로 돈으로 반성을 사고 파는 법률 서비스가 바람직한지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응급 상황에 임신부가 70곳 넘는 병원에서 거절당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고위험 산모들에겐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춰진 병원에서의 진료가 절실한데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런 병원들 역시 고위험 산모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응급 산모가 될까 무서워졌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아기나 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된다. 최근 맘카페엔 출산보다 의료 파업이 더 두렵다는 임신부의 글들이 빼곡합니다. 32주 조산인데도 대학병원들에서 다 퇴짜 맞았다는 아찔한 경험담에 공포가 커집니다. 노산의 임신성 당뇨로 고위험 산모였던 고모 씨.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병원 내과 의사가 사직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병원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이제 응급실 뺑뺑이 돌았다. 뭐 산모를 안 받아준다. 뭐 이런 얘기 듣고도 이제 불안이 가중됐죠.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이나 중증 임신 중독증, 당뇨 등의 증상이 있는 이른바 고위험 산모들은 출산 과정에서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위험이 높습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갖춰진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절실하지만 이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진료기관 이용률은 의료 공백 이후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제왕절개가 필요한 초위험 환자만 받다 보니 자연 분만 건수가 37% 넘게 줄었습니다. 올해 초 470여 명이던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가 이제는 고작 8명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본원에 있는 산모가 쌍둥이를 낳는다. 이게 미숙하다. 그럼 교수 한 명이 처치를 다 해줘야 돼요. 외부에서 산모가 온다.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이 되면 조만간 아마 큰 사고가 날 거예요. 요란한 저출생 대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작 축복받고 또 격려받아야 할 산모들은 불안에 떨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는 고위험 산모의 이른바 전화 뺑뺑이 역시 예전에도 있던 문제라며 따라서 의료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오늘 새벽 법인 소유의 고급 수입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잠적해 경찰이 뒤쫓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광주 도심의 한 도로. 빠르게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수십 미터를 날아가고 타고 있던 2명도 도로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도주한 차량이 감속을 안 했어요. 더 이제 RPM이 올라가는 그 배기음 소리 있잖아요. 배기음 소리가 더 커지면서 도주를 하더라고요.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법인 소유의 고급 승용차가 광주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2명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은 숨졌고 운전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중태입니다. 한 2, 3분 있더니 고개를 또 들더니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 어쨌어요? 그러더만.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500m 가까이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와 부딪힌 앞부분이 찢겨져 나갈 정도로 차량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이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사고 차량은 서울에 있는 한 법인 소유로 신차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 보험자로 등록된 인물과 연락이 닿지 않아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법인 차량이 왜 광주에서 운행됐는지 또 사고 운전자가 음주를 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적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보고 최대한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